자, 6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처음 댓글 다는데 결혼은 잠깐 좋은 거예요.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혼자가 제일 속편해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확실히 좀 뭐냐 하면요. 여자분들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남자분들은 이 결혼을 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 뭐 결혼하신 분들,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결혼 안 한 젊은 남자들, 한 20대, 30대 남자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남들 입장에서 이 한국의 결혼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게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여자분들한테는. 사실 여자분들 결혼을 안 좋게 보는데 근데 여자분들 좀 말과 행동이 달라요. 여자분들 두 분 계시잖아요. 김기님하고 커머님. 여자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떠냐면요. 언행 브리치입니다. 언행 브리치.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따로 놉니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상당수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결혼 시장에서는 여자분들의 그런 언행 브리치가 더 극대화됩니다. 뭔지 아십니까? 아, 말로는 난 남자 없어도 돼. 나 시집 안 갈 거야. 비혼주의 얘기해놓고 나이 먹으니까 결혼 시장에 문을 두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 아, 비혼주의라며. 남자 싫다면서. 근데 왜 결혼 안 나오는 거야? 뭐 동성끼리 결혼하려고 그래? 아니잖아 이게. 아니 말을 했으면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말을 안 지켜 이게. 그런 사람 너무 많아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모님? 아니 자기가 말한 게 있으면 나이 먹고도 끝까지 이해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나이 먹어서 따로 노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 진짜 많아. 그럼 남자들이 이제 그런 여자들을 안 받아주기 시작하는 거죠. 안 받아주기 시작을 해.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 뭐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분 중에서 약간 결혼을 뭔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예. 정말 어떤 그런 건강한 어떤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특히 나이가 차서 오는 분들 중에 그런 목적보다는 그냥 나이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남자의 견제를 믿고 배경 믿고 좀 고생 안 하려고 나이 먹고 일 안 하려고 결혼하다 나온 사람들이 꽤 많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남들이 그걸 아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국내혼에 대해서 점점 안 좋게 보는 거죠. 뭐 좋은 여자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좋은 여자 있어 있는데 좋은 여자는 이미 이제 그 나이 먹을 때까지 시집 안 가고 남아있지 않습니다. 시집을 다 갔어. 어떤 식으로든. 요즘 아시겠지만 여자분도 시집을 쉽게 가는 게 아니에요. 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 보면 여자들도 미혼율이 거의 절반이거든요. 30대 여자분들. 남녀 조심하긴 한데. 여자들 보면 요즘에 반은 시집 못 갔어요. 반은. 이게 엄청난 수치야 이게. 그리고 시집을 간다 해도 요즘엔 이혼율이 워낙 높아가지고 그 간 사람 중에서 또 언제까지 살지 장담할 수 없어요. 이게. 요즘 워낙에 도심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아마 지금 나이가 한 30좀 됐는데 시집 못 갔으면 앞으로 못 갈 겁니다. 그 다수는. 거의 못 간다 보시면 돼. 왜냐면 결혼은 남자 의사가 중요해요. 결혼하려면 남자 입장에서 그런 나이에 찬 여자들을 배우자관 봐야 되는데 배우자관 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게. 남자 선택 못 받으면 결혼 못 하는 거죠. 결혼 시간 나와도. 일단 남자들이 결혼 시장에서 어떤 결혼에 대한 어떤 이미지 바뀐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 뭐 여자분들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사실 좋은 여자가 별로 없어요. 좋은 여자인 척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좋은 여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정말 능력 있고 자녀 잘 키우면 능력 있는 거 맞아. 근데 그런 여자가 별로 없어요. 제가 좋은 여자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여자가 생각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제 방송 보는 여자분들 중에서 그래도 워킹맘이나 가정을 돌보려는 여자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본인만 그렇다는 거지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많지가 않다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이제. 맞벌이 하면서도 자녀들 신경 쓰고 하신 그런 엄마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좋은 분이래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여자분들도 워킹맘이면 알 거야. 생각보다 전업주가 많다는 거 알 겁니다. 그거 아세요? 커머니 그거 아십니까? 김님 그거 아시나요? 여자가 워킹맘이에요. 그 아침에 출근하면 전업주부들이 욕합니다. 호박씨 가요. 제가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그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그 보안員일했었거든요. 하루 종일 일해. 그러면 워킹맘인 분들이 보통 차 몰고 한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그 지하 주차장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인사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전업주부도 나와 있어. 전업주부는 보통 애들 유치원 보내야 되니까 유치원 차량이 10시 반에 오거든요. 아빠 살면 알 겁니다. 그 차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 주부님들이 뭐 썩썩거려요, 이게. 뭐라는지 아세요? 실제 들은 겁니다. 뭐라는지 아세요? 그 워킹맘 출근하는 거 보면서 뭐라는지 알아? 아이고, 저 여자는 남편 잘못 만났나 보네. 남편이 적게 보니까 저 여자도 돈을 벌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자기들끼리. 나 그거 뭐라 듣겠는지 아세요? 아, 여자의 정 여자구나. 진짜. 아니, 일하는 게 잘못됐어. 나는 오히려 그런 분들이 매너가 좋습니다. 워킹맘 분들이 매너가 더 좋아요. 갑질 안 해요, 그분들은. 피곤하니까. 오히려 아파트에서 갑질하는 사람 대부분이 전업주부예요. 그분들 하루 종일 집에 있다 보니까 뭔가 마음에 안 들면 항상 있잖아요. 호출하거든. 호출 많이 해. 워킹맘 분들은 이제 아침에 출근해서 일하고 집에 늦게 오다 보니까 갑질을 거의 안 합니다. 피곤하니까. 푹 자야 내일 출근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직장인들은 갑질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아파트에서도. 근데 보통 아파트 갑질하면 아파트 하루 종일 죽치고 있는 분들. 보통 이제 어르신들. 뭐 정년퇴직한 공무원 분들 아니면 이제 뭐 전업주부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하루 종일 아파트 있다 보니까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거나 뭔가 걸고 넘어질 게 있으면 이제 관리사무소 부른다거나 경면 호출하거든요. 그런 게 진짜 많아요, 이게.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 일했다거나 뭐 보안료로 일한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예. 그러니까 참 웃기죠, 이게. 아니, 전 워킹맘 분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해. 그런 분들 많아야 돼. 자부심 가져야 돼, 이게. 그 여자분들이 힘을 얻습니다. 워킹맘 분들이 계속 이제 힘들어도 참고 버티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해야 여자들도 이제 설 자리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웃긴 게 그런 여자분들을 안 좋게 보는, 워킹맘 안 좋게 보는 게 같은 여자야. 그 모르죠? 대형컴 모르죠? 그걸 이제 겉으로 이제 대놓고 얘기 안 하니까 잘 모를 거야, 이게. 저도 은연중에 알겠어요, 은연중에. 그러니까 참 뭐냐면 그런 겁니다. 남자들이 이제 알게 된 거야. 결혼을 잘못하면 골로 갈 수 있다는 거. 남들이 적어도 국년만큼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진짜로. 오히려 국제결혼으로 가는 분들 많을 거야, 이게. 국제결혼. 그래서 요새 보면 왜 자녀 있는 분들 알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가보면 이제 혼혈 자녀가 있습니다. 한 반에 한 두세 명씩 있어. 점점 많아집니다, 이게. 점점. 예. 딱 보면 알죠. 혼혈 자녀는 딱 티가 납니다, 외모에서. 피부색이 좀 달라. 맞죠? 피부색 잘 다르고 머리 색깔이 달라. 약간 반곱슬이고. 근데 한국말 했어. 그러니까 말하고 이제 행동하는 차이가 없어요. 근데 외모가 좀 달라요. 예. 그런 애들이 한 반에 이제 두세 명씩 끼어 있습니다, 이제. 점점 느껴지는 거죠. 대부분 국제결혼 했지, 대부분. 그런 자녀들은. 그럼 이제 국제결혼 파이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제결혼 파이가 늘어나면 당연히 국련 파이는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남들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의 결혼 문화를 좀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있는 거 말고는 오히려 측은짓이 느는데 우리 회사에도 결혼하신 분도 있는데 부럽다기보다 책임 있는 가족과 돈 문제 때문에 항상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라고 적어졌습니다. 사실 뭐 결혼을 잘해도 힘들어요. 결혼을 잘하고 부부 사이에 문제가 없어도 애 키우는 거 많이 힘들잖아요. 엄청 힘들지. 왜냐하면 애들이 뭐 알아서 잘 커지면 다행인데 뭐 사고 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제 부모가 또 책임져야 되고 요즘 워낙에 사건 사고 많잖아요. 학교 같은 데서. 그런 것도 부모가 일일이 다 통제할 수 없는 거니까 한계가 있죠, 이게. 그리고 아무래도 가정을 책임지다 보니까 돈도 많이 들어요, 이게. 요즘에 워낙에 애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부부 사이 딱히 큰 문제가 없어도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나마 뭐 힘들어도 부부 사이에 문제가 없으면 그래 극복할 수 있어. 근데 부부 사이가 문제가 많으면 이건 정말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은 거죠, 뭐냐면.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힘들고 뭐 애 키우기 힘들고 돈 많이 들어도 그래도 서로 협력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도 서로 맞춰 나가고 어느 정도 인정하고 살면 그래도 괜찮잖아, 이게. 근데 그런 부분마저도 생각보다 많이 없다는 거죠, 이게. 오히려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한 이제 남자분들 중에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일부러 집에 늦게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집에 늦게. 결혼했는데, 자식이 있는데. 일부러 이제 장가간 후배도 있잖아. 그 사람 불러가지고 이제 술자리 가진다거나. 아니면 일찍 퇴근했는데 집에 바로 안 들어가고 PC방에서 1시간 있다 간다거나. 아니면 차에서 1시간 있다 간다거나.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집에 있기 싫어가지고. 아니면 회사에 전화가 와요. 와이프 목소리인 것 같은데 와이프가 굉장히 목소리가 쪼아대는 목소리야. 어질어질해. 어질어질해요. 네. 약간 어떤 느낌 드냐면 약간 대놓고 무시한다는 느낌? 그런 여자들이 좀 있어. 이게 뭐냐면 이제 전화 딱 받는 순간 전화가 와요. 그러면 전화 받기 싫은데 이런 얘기해요. 전화 딱 받아. 와! 일하는데 왜 또 전화 드리고? 어? 그거는 나중에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왜? 꼭 그것 때문에 전화했어? 그 나중에 되잖아, 그거. 근데 여자가 뭐라 하는지 알아? 아이고, 지랄한다, 지랄해. 그 돈 얼마나 번다고, 씨. 생색은 진짜, 씨. 꼴값 떠내 하면서 막, 약간 무시한 투 있잖아. 이게 다 들려, 이게. 정말 전화할 때마다 싸우신 분 있었거든요. 진짜, 그거 보면서, 야, 저럴 거 왜 사는 거야? 물론 그 남자보다 잘못한 게 있겠지, 분명히. 전화 걸 때마다 살벌해요, 이게. 딱 그게 내 와이프가. 아이고, 씨. 돈이나 많이 갖다 주고 얘기하든가. 어? 내가 왜 이 양반하고 결혼해가지고, 씨. 그 남편이, 씨, 지가 좋다 할 때는 언제고, 씨. 어? 니가 날 꼬신 거 아이가? 이런 논팽인 줄 알았어, 안 꼬셨지? 하면서. 전화상을. 그런 전화 받는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걸 뭐냐 하면, 그런 걸 우리가 옆에서 보면 사실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뚝 떨어져, 이게. 물론 남자가 경제적으로 책임지고, 가정을 이렇게 뭔가 좀 책임지고 하는 게 맞긴 하거든요. 맞긴 한데, 너무 남자한테 뭐 과중한 어떤 그런 의무 같은 게 좀 주어져. 그리고 요즘 여자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남편의 어떤 직업 무시한다가 남편의 벌이 무시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 막 여자가 돈을 잘 벌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 거의 없잖아요, 이게. 여자가 막 남장 이상 벌고 이러면 모르겠는데, 근데 대부분은 남자 훨씬 더 많이 벌어. 근데 많이 버는데, 다른 남편과 비교하는 거죠, 이게. 다른 남편은 뭐 보너스 얼마 나온다고 하는데, 당신 지금 왜 이 모양이야? 근데 자기도 돈을 많이 안 벌어. 그런 여자가 많아요. 여자분들이 보면 요즘 비교를 많이 하거든. 다른 집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요즘에 결혼해서 그 행복한 가정을 꾸린다는 게 예전보다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만큼 솔직히 말하면 좀 남편이 이해해주고 내조 잘하고 좀 이해심 강한 여자분들이 진짜 많이 적은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제가 뭐 제대로 못 봐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모습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뭐 결혼 안 한 미혼 남자들 입장에서는 결혼 생활이 뚝 떨어져요, 이게. 우리 국제결혼 하신 분들 많이 부러워하는 게, 물론 국제결혼도 안 맞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국제결혼 보면 다 만족스러워 합니다. 하나 얘기해 줄까요? 우리 대웅커머니 김희님. 그 일본 여자하고 국제결혼 하신 분 있거든요. 한국에 사는데 어떠냐 하면요, 이제 그 남편이 이제 자영업하고 와이프가 집안일 하는데 집에 오면 집안일 아예 못하게 합니다. 아예 손도 못 대게 해요. 기저귀도 못 가게 합니다. 예. 애가 울잖아. 애기 있거든요. 애가 울면 남편이 그냥 자고 있으라고 합니다. 자고 자기가 젖병 먹이고 다 해요. 아예 손도 까딱 못하게. 그리고 남편이 오면 이제 바로 밥 먹을 수 있는 세팅을 다 해놨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좀 보기 힘든 문화 아닌가, 이게? 예. 그런 게 있대요. 그런 게. 한국에서는 이런 걸 기대할 수 없지만, 국제결혼하면 이걸 이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모두 국제결혼이 다 이렇지 않습니다. 근데 국제결혼 하신 분들 보면, 뭐, 남편한테 돈으로 봐가지고 그런 사람은 아직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비교 문화도 없어. 뭐, 다른 옆집 남편은 우리 남편보다 돈 더 잘 번다고 하던데. 이런 얘기를 안 해. 국제결혼 하신 분들은. 사실 이것만으로도 메리트가 충분히 있어요, 이게. 아무튼 앞으로 봐야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남자들이 아마 지금 기준 유지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결혼 마인드를.
아마 국년만큼 예전만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겁니다. 이건 사실 여자분들한테 굉장한 적신호입니다. 이 결혼은요, 남자 의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남자가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야 결혼 시장 움직이는데, 전 여자들은 결혼하려고 하지만 남자들이 반응이 없어요.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더 심해질 거야. 그 말인즉슨 앞으로 결혼 시장에 나와도 결혼 영영 못하게 되는 여자분들이 점점 늘 거란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